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란 없다. 가장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구이고 싶고, 조금씩 성숙해지는 우정을 맛볼 수 있는 친구이고 싶고, 평화스런 하늘 빛과 같은 거짓 없는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친구이고 싶고, 흔들림 없이 처음 만났을 때 느낌으로 대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고 싶고, 싱그러움과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우리 서로에게만 전할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고, 전보다 부지런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이고 싶고, 즐거운 바닷가의 추억을 생각하며 마주칠 수 있는 즐거운 친구이고 싶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웃는 얼굴로 차가운 물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친구이고 싶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고독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있는 친구이고 싶고,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이외의 사람에게 나누어 줄줄 아는 마음마저 풍요로운 친구이고 싶고, 첫눈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열중하는 낭만적인 친구이고 싶고, 지나온 즐거운 나날들을 얼굴 마주보며 되뇌일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이고 싶다. 이렇게 환희의 고독과도 같은 이혜인의 12달의 친구이고 싶다 시처럼 친구의 우정이라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진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환상이다. 물론 인생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정의 바탕을 둔 이런 모호한 관계들의 뒷면을 살펴보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정은 감정의 교류이며 도덕적인 사람들 사이의 침묵적인 약속이다. 왜 감정이라고 말했을까?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끼리 우정을 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실이 바른 학자와 장사꾼은 함께 못된 짓을 저지르지도 않으며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환희의 고독과도 같은 이혜인의 12달의 친구이고 싶다 시처럼 친구의 우정이라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진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환상이다. 물론 인생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정의 바탕을 둔 이런 모호한 관계들의 뒷면을 살펴보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친구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있는지를 은근히 기대한다. 우리는 친구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믿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인 기대와 달리 조금만 세상을 겪어보면 진정한 친구란 환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함께 웃고 떠들 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실상 그 관계는 수시로 균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망가질 수도 있는 불안한 협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친구는 없다, 혹은 진정한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냉소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 우정은 사실 감정적 교류이자 침묵의 계약이다. 흔히 말하듯 우정은 감정의 교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등 고대 사상가들도 우정을 인간관계 중 가장 숭고한 덕목으로 꼽았다. 하지만 친구끼리는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듯한 이상적인 정의가 현실에서 충족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제각기 자신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자와 장사꾼이 있다고 하자. 둘은 서로 삶의 우선순위나 목표가 전혀 다르다. 처음에 우리는 중마고우야, 서로 도와야지 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방식과 가치관을 깊이 알게 될수록 의견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킬수록 말하지 않고 묻어두어야 할 일들이 쌓인다. 우정은 의외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고 서로가 묵인해야 하는 것들을 조용히 간직해야 간신히 유지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정이란 관계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침묵의 계약인지 보여준다. 친구 관계의 어두운 그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타인이 기뻐해주길 바라면서도 이상하게도 친구가 나보다 더 큰 성공을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질투와 시기심이 움튼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 쇼펜하워가 말했듯 친구의 불행이나 실패를 보고 미묘한 쾌감을 느끼는 기분이 드는 걸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혹시 지금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입장인가 하는 잔인한 위안을 찾기도 한다. 반대로 친구가 출세를 하고 재물까지 얻게 되면 우리는 처음엔 정말 잘 됐다마 하며 기뻐하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 예리한 시기심이 고개를 든다. 그 친구가 내 약점을 가장 잘 알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고 친구의 장점보다 단점이 묘하게 더 눈에 들어와 그걸 통해 나도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위안을 얻고자 한다. 이런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정 속에서 되새기게 된다. 배신과 너무나 인간적인 사실. 우정을 이야기할 때 배신을 빼놓을 수 없다. 역사 속 인물들을 보더라도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믿음을 주고받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왕관석이 마음을 다해 중용했던 여혜경이 그를 배신하여 심지어 참수까지 주장했으며, 명나라 해오는 자신을 발탁해준 동양사람 엄숭의 모함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예는 누군가가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의 빌부터 자신의 이익을 챙기다가도 힘이 약해지는 순간 등을 돌리는 인간의 표리부동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배신이 꼭 권력자나 정치인에게만 일어난다는 데 있지 않다. 평범한 사람 사이, 소위 친구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이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열 길 물속도 모른다는 옛말은 지나친 과장도 아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 약속을 깨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오면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환희의 고독과도 같은 이혜인의 12달의 친구이고 싶다 시처럼 친구의 우정이라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진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환상이다. 물론 인생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정의 바탕을 둔 이런 모호한 관계들의 뒷면을 살펴보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친구에게 갖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쌓이다 보면 서운함이 증폭되어 감정적 상처와 분노로 이어진다. 사실은 서로의 의중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눈치와 추측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더욱 엇나간다. 한쪽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그 친구는 내게 그만큼 돌려주지 않지? 라며 불만을 품고 다른 쪽은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라며 서운해한다. 이 같은 계산은 사실상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늘 도사리는 덫이다. 상대를 적으로도 이용하는 삶의 아이러니. 우정이 부서지면 상대는 단순한 남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로 돌변한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만 우정의 이름에서 적대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진 나의 약점을 세상에 폭로할 수도 있고 험담을 퍼뜨릴 수도 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신뢰는 이상론일 뿐 실제로는 조심과 의심이 바탕이 되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리로니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적이 더 정직하게 우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적은 나를 칭찬하지 않으므로 내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준다. 때문에 허황된 기대나 자만심에 빠져있지 않도록 깨우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적은 나에게 친절한 척 연기하거나 친구라는 달콤한 구실로 다가와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내가 대처하기가 오히려 더 쉽다. 이렇듯 삶에서 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 못할 지혜다. 결국 친구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주변에서 당신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만큼 당신이 하찮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샘과 적의가 따라다닌다. 세상사에서 이긴 사람은 적이 많은 법이고 진 사람에게는 동정 섞인 친구들이 모여든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준다. 니체가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했을 때 그는 인간의 이중성과 모순, 허무함을 몸소 체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난 친구가 많다, 적은 없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누구도 나를 진지한 상대나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친구란 없다라고 씁쓸히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정은 정말로 무가치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친구는 없다 라는 결론이 우정은 전혀 무가치하다 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의지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 누군가는 때로는 나의 사업에, 때로는 내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너라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라는 낭만적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우정은 언제나 깨질 수 있고 그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리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목도해온 시기와 질투, 배신, 오해와 편견 등을 생각해보면 우정이 결코 절대적 신뢰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렇기에 우정을 누릴 땐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낭만의 붕괴 뒤에도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결국 진정한 친구란 없다 라는 결론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 감정 교류로 시작된 우정은 어느새 질투와 경쟁, 배신, 전략적 이익 교환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울고 웃는다. 어쩌면 이 지점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며 때론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를 알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결핍과 외로움, 그리고 이상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하나의 신화이자 환상이다. 언젠가 그 환상이 깨질 것을 안다 해도 우리는 잠시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끝내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냉혹한 현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란 없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